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사과 말씀을 따로. 검찰은 2019년부터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남 씨 진술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일색의 위원들로 채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후보자께서 주심으로 한 이재명 지사에 관한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선거 결과가 최종적으로 검찰과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처해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민주주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도 있다. 이게 뭐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그런데 이게 저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할 경우에 이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 선거에서 120만 표를 이겼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재판을 하게 될 경우는 허위사실공표죄의 특성상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재명 지사는 거의 4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내야 되는 사정도 있습니다. 이런 사정도 재판하는데 고려가 됐습니까? 대법원 판결에서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무슨 소린가요? 이게 뭐 사법 판단에 좌우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피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는 마치 그런 것도 고려한 것처럼 나오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법리판 시 부분이고 다음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예. 다음번 이게 허위 사실의 공표에 대해서 이게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봐주시고. 다음 뉴스입니다. 신임 선거관리위원장에 노정희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는데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다면 대법원장, 헌재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변재은 기자입니다. 2년 전 민변 회장을 지낸 김선수 변호사와 함께 대법관에 임명된 노정희 대법관. 노 대법관 역시 변호사 시절 민변에서 활동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결국 재판의 신뢰는 재판을 통해서만 보여질 수밖에 없다. 김 대법원장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노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첫 여성 선관위원장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이어 선관위원장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채워지게 된 겁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나는 2024년 8월까지 선관위원장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관리를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재판을 해온 적임자라고 했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진보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에 이어 중앙선관위의 정치적 편향 우려도 제기됩니다. 최근 서울대 연구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노 대법관과 박정화 대법관을 비롯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대법관 5명이 전원 합의체 판결 10건 중 7건에서 같은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사전 준비는 미흡했고 사후 대처는 부실했습니다. 2022년 선관위가 맞냐는 질타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참정권 훼손이라는 질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이 국회의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했습니다. 머리 숙여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며 빈손으로 등장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하루가 지났는데 현황 파악도 지금 못하고 있고 다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일부 자료 가지고도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고 2022년 선관위가 맞느냐?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하다. 여야는 앞다투어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은 부실 관리가 부정선거 논란으로 확산하는 데는 선을 그었고 국민들이 마치 전체 선거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고 있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하며 상세한 경위 설명을 주문한 가운데 중앙선관위는 내일 오전 긴급 전체 회의를 열고 임시 기표소를 없애는 등 9일 본투표 대책을 논의합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걸 시인하면서도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대국민 사과 요구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주말 비상 상황에 출근도 하지 않은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도 사전투표 논란이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확진자 사전투표로 전국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던 주말. 출근조차 하지 않았던 노정희 선거관리위원장은 월요일 출근길에도 대국민 사과 요구에 침묵했습니다. 이번에 그 사전선거 부실 논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우선은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 사과 말씀을 따로.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확진자 투표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고 할 때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더니 결국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습니다. 투표일에 선관위원장은 출근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계 16위, 아시아 1위의 민주주의 국가로서 코로나 방역 모범 국가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선관위 역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 선고를 내렸던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장, 여당 계열 1세계 위원들로 채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선거관여위원회 아니냐는 비웃음도 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투표 집계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부정선거 의혹으로 확산하는 것을 경계한 반면 집계만큼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선관위의 선거 관리는 사실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은 선거관리부처에 여권 인사를 대거 배치한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선거 주무부처인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의 민주당 현역 의원을 버젓이 임명해 둔 채 사실상 불공정 선거 관리를 조장한 바로 그 몸체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여야 모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이 대선 결과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We're falling out, we have reached disaster. Don't know where we're gonna be at.